독소는 우리 몸속에 그대로 간직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그 독소가 있는 곳에 독소는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독소가 쌓인 곳에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물인데요. 물은 어떤 것보다 좋은 이뇨제. 우리가 이뇨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호박도 있고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질경이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물이 최고입니다. 물보다 더 좋은 이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잘 마셔야 되고, 예전에 복수가 많이 찬 분들은 물을 페트병에다 한 3분의 2 정도만 받아서 막 흔들어서 드시겠어요. 흔들어 드시게 했던 이유가 분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물을 많이 습관적으로 안 마셨던 분들은요, 물을 딱 마시면 여기서 막 얹히는 느낌, 안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못 마시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마시냐니까 음료수, 커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물을,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분 중에 한 분들은 물을 하루에 300cc도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음료수 같은 거, 이온 음료 안 들어간대 물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물만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침 일찍 물을 마셨는데 물이 안 들어간다, 습관이 안 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한 모금 드시고 한 모금 드시고 하다 보면 물이 어느 순간 흡수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흡수를 못 시키니까 세포가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세포가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 중에 소금물에 떠 있습니다. 소금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물을 마실 때마다 생명의 물, 건강의 물,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돼요. 아니면 한 번에 갑자기 마셔도 안 돼요. 그러면 신장 망가지거나 급성 염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가장 필수적이다. 그래서요, 제가 보면 어떤 경우에 물만 잘 마셔도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영지버섯 있죠, 영지버섯. 거기에 물을 정말 안 마셨던 분이 영지버섯을 삶아가지고 하루에 막 2리터씩 마셔요. 근데 신장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져요. 또 한 분은 레몬수를 많이 마셨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한 분은 또 어떤 영양제를 먹는데, 이만한 영양제. 근데 그 영양제를 먹으면서 물을 하루에 3리터씩 마셔요. 몸이 좋아졌어요. 나중에 공통적으로 다 모아보면 영양제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좋아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던 사람이요, 물을 많이 마시기만 해도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기적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체중이 한 80kg, 90kg, 100kg 나가시는 분들이 물을 별로 안 마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물을 한 하루에 2리터, 3리터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너무 좋아져요. 피부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도 사라지고. 실제로 물만 잘 마셨는데 당뇨가 사라졌어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강의에 제가 물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지는 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의해놓고, 한 분이 이제 실천하십니다. 물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네, 하루에 한 2리터. 본인은 예전에는 500도 안 드셨는데 2리터. 한 2달, 3달 지나고 나서 당뇨를, 방화혈색소를 검사했더니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고혈압이 나왔어요. 근데 절대 약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물 마신다고 고혈압 약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사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물 부족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탈수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정전기도 탈수, 우리 체내 정전기도 탈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체온도 탈수.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2리터, 3리터를 마시는데 왜 탈수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소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적당한 양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소금도 따라가야 돼요. 물은 보통 우리 몸에 그 체액이라고 하죠. 체액에 우리 몸의 염도 측정을 해봤을 때 소변에서는 뭐 0.9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1.2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통 산도가 pH, 혈액의 pH가 한 7.4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는 돼야 몸이 빨리 상하지가 않아요. 혈액이 많이 상하신 분들, 소금이 부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금이 아니고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네.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빠르게 산화됩니다.
그러면 40대인데 물이 부족해서 소금이 부족해서 산성화되면 몸이 한 60대가 갑자기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염증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염증이. 당연히 나쁜 거죠. 네, 염증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염증은 결과일 뿐이에요. 백혈구가 노폐물이나 항원과 싸운 결과물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많다고 해서 염증이 막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염증이 생긴 원인이 있겠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1차 면역계, 2차 면역계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염증을 처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염증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내 폐에서 가래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요. 나왔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맞죠? 삭혀내든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못하면 그 염증이 우리 몸에서 뭐 폐혈증을 만들 수 있고 또 사람의 몸에서 여러 가지 2차 감염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무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소, 염증, 몸속의 쓰레기 다 포함돼요. 근데 이 물이 충분해야 여러분 림프액 있죠, 림프액. 림프액이 청소를 잘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림프가 청소 안 되는 분들은 림프절이 있잖아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림프절에서 청소 안 되는 분들은 노폐물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림프에서만 노폐물이 하루에 몇백 그램이 빠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처리되는 게. 그럼 림프 운동도 중요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림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물은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이나 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흔적을 무엇을 발견하죠? 물로 발견하잖아요.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년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셨을 때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 약 73톤 가량을 우리가 수분을 마십니다. 우리 몸은 73톤. 뭐 얼마인지 모르시죠? 1톤이 1000리터. 엄청나죠. 물론 물의 계산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딱 마시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분입니다. 1분. 물이 들어가서 뇌까지 가는 시간은 1분 걸려요. 60초 정도 걸려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서 혈액에 들어가는 시간은요?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은 지금 이렇게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흡수 딱 되는 시간, 정확한 시간이 약 30초. 30초. 그 다음에 물이 피부 있죠. 우리 상피 모든 피부에 도달하는 시간은 10분. 그리고 모든 장기에, 올 장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20분 걸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분 안에 물은 우리 몸 전체에 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수증이 있어도 물이 들어가면 20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 유지에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우리 몸 전체에서 2%만 부족해도 갈증 현상을 느껴요. 갈증 현상. 그리고 4%가 부족하잖아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5% 부족하잖아요. 그때부터 혼수가 와요.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사망. 무섭죠? 네. 근데 염증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항생제 많이 찾지 않나요? 항생제. 하지만 염증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 항생제가 아니라 사실은 물입니다. 통풍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통풍? 통풍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30대, 20대에도 많이 옵니다. 자, 왜 오는지 말씀드리면, 보통 요산은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이에요.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요산 성분이 나와요. 배출을 합니다. 신장에서 배출하겠죠. 근데 이게 산성이에요. 산성인데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쌓이면 이제 통풍이 되는, 아주 간단해요.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통풍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즐겨 먹었던 생선, 왜 생기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생선. 그러니까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생선만 많이 드세요. 그래도 통풍 생길 수 있어요. 생선, 고기, 오징어 정말 많아요. 치킨. 이렇게 해서 치킨과 맥주, 치맥이라고 하죠. 그거 먹으면 통풍 많이 걸린다. 정말 이 퓨린이라는 이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 종류의 하나예요. 이 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이 많아지면 어딘가에 쌓여요. 근데 하필 그게 발목 같은데, 발가락, 손 이런 데에 막 쌓인다고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리 고기 많이 먹으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생기는데, 특히 과음을 하거나 고지방, 고단백을 섭취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요산 배출을 돕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때 물을 잘 안 마시고 콜라, 사이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통풍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산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소변이 조금 나오면 안 돼요. 소변이 충분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변을 조금씩 여러 번 자주 보시는 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도 안 보시면서 그냥 저녁에 한 5번 일어나시죠. 이런 게 큰 문제예요. 그냥 잠자기 전에 많이 보시고 일어나서 많이 놓으면 돼요. 근데 이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자꾸 나눠서 많이 보게 돼요. 단뇨증이 생긴다고, 단뇨증이. 그래서 막 보러 가는 마음이 생기는데 가보면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 그래야 내 소변 색깔이 하얘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소변 색깔은 물론 종이컵에다 받았을 때나 이런 하얀 투명한 병에 받았을 때는 아무리 하얘 보여도 약간은 노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소변의 색이. 근데 우리가 물이 있는 양변기에 봤을 때는 무조건 하얘야 돼요. 변기색이 내 소변으로 노래지잖아요. 비정상이에요. 내 소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환절기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환절기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감기 종류. 사실 감기도 염증이거든요. 근데 폐기관지 뭐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뭐가 많이 쌓이냐면 세균이 많이 와요. 세균이. 왜냐하면 세균은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분이죠. 하는 분들은 세균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은 무엇을 쉬어야 된다? 코로. 근데 이 코로 숨을 잘 못 쉬겠다, 힘들다 하는 분들은 스패치를 코에다 좀 붙이시면 너무 좋아요. 유칼립투스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 좋아요. 그럼 코로 숨을 쉬는 게 너무 이제 좋아져요. 그러면서 습관이 되면서 입을 다물고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산수량이 폭발적으로 부족하면 입을 같이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 과식을 하는 분들은 입을 벌리고 잘 자요. 그러면 이제 입이 마르죠. 그때 뭐가 들어오면 세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기도 쪽에 뭐가 생겨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서 감기가 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면 이쪽 점막들 있죠. 점막들이 촉촉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특히 미세먼지 되게 해롭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해롭냐면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중 40%가 뇌졸중과 심장 질환에 걸린다라고 자료를 내놨어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물을 마시고 나가시고 운동하면서도 물 마시고 또 끝나고도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자주 마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물을 500cc 다 마시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모금 마시고 이 점막을 마르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어요. 물이 이렇게 좋다고요. 근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고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서 물 안 마시잖아요. 그럼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잘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분들은 무조건 자주 목 점막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물을 마신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려면 체온과 비슷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너무 차갑게도 아니고 너무 뜨겁게도 아니고 체온과 비슷하게 마시는 게 좋고요. 자주 마신다. 그리고 소금을 타서 마신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을 타서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적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염증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는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요. 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삼투압의 역할이 소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제가 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피부가 되게 안 좋으셨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요즘에 강의를 듣고 물을 많이 마셨대요.
물을 하루에 3리터 막 마셨더니 사람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피부가 되게 맑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윤기 나게 만들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의 탄력과 유지, 노화 방지, 여드름 완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은 아이들이 물을 한 3리터 이상 마시잖아요. 여드름이 사라져요, 실제로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사춘기 때 여드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만 많이 마시게 해요. 하루에 이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 보통 2리터다, 1리터 더 마시게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좀 많이 마셔도 큰 부담이 없어요. 자주 계속 물을 많이 마시겠는데 진짜 여드름이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게 사라져요. 나중에 이제 그 흉터가 없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색깔이 너무 연해져요. 근데 남해 와서 디톡스 해도요, 늦게 사라지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러면 역시 늦게 사라집니다.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피부에는 염증도 물이 어떻게 한다,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토피 있거나 병이 있으면 물을 많이 드셔야겠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려면 반드시 소금도 많이 먹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먹는 우리가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냥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지만 레몬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있고, 숟가락 먹을 때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소금 이렇게 마시다 보면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피부 노화라는 게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시골 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거의 허리가 막 굽으셨잖아요. 칼슘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한데 시골 분들이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땀은 많이 흘리는데 물 보충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부 노화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문제는 땀을 흘렸어요. 근데 물을 막 갈증 현상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최대한 갈증 현상이 많이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좋아요. 운동선수들이 되게 건강할 것 같죠? 운동을 과하게 한 선수들은 수명이 짧아요. 사실 노화가 빨리 옵니다. 갈증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의 기능들에 문제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갈증이 많이 느껴진다. 자극적이거나 또 음식의 질이 좋지 않거나 느끼하거나 기름기가 많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갈증이 생겨요. 과식가 원하면. 그러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마시자니 또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은 내 몸이 노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은 많이 흘리기 전에도 물을 마시고 흘리면서도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실 때 자주 물을 마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 갈증 현상을 많이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조기 노화가 방지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부가 건강해진다. 속쓰림, 요통, 관절염, 복통, 편두통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픈 분들도 물만 많이 마셔도 해결되고요. 천식, 알러지가 해결돼요.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죠.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이렇게 환절기 때 물을 마시면 천식이나 그 알러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체중 감소, 면역 향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염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염증이 그럼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몸에 갈증 호르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증 호르몬이 없어요. 그런데 20대까지는 있어요. 우리 몸은요, 신기하게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 그냥 필요한 거예요. 생명 유지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면 갈증 호르몬이 터치를 해가지고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옵니다. 안지오텐신2라는 이 물질이 나와서 나 목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난 지금 물이 필요해서 이것을 가지고 몸을 돌려야 돼.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 갈증 호르몬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20대가 지나잖아요. 갈증 호르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극도의 상황,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만 갈증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갈증 호르몬은 그냥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서는 그냥
그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딱 되잖아요. 20세가 넘어가면 그 호르몬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뇌에서 그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게 통합이 돼요. 무엇과 합쳐질까요? 배고픔과 합쳐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기증과 합쳐져요. 배고프다와 갈증 현상이 두 개가 짬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배가 고파요.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배고픔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배고픈 현상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 정말 엄청 필요할 때는 갈증을 유발시켜서 나 죽을 것 같다. 너 지금 물 안 마시면 나 죽어.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이나 특히 기어 오일 같은 거 오일이 없으면 기어가 안 들어. 옛날엔 수동이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요. 미션에서. 오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일이 점점 없어지면 이게 뻑뻑해져요. 묵묵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그 현상이 갈증 현상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도 갈증, 점심에도 갈증, 저녁에도 갈증이 났다. 그 말은 내 몸에 지금 윤활제,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 몸은 그러기 전에 알리는 신호가 뭐냐면 배고프다는 신호를 알려요. 그래서 그때 배고플 때 절대 밥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먼저 마신다. 너무 배고프면 물을 먼저 마셔요.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호를 알 수 있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신다. 하루에 얼마를 마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500, 점심에 500, 저녁에 500, 1.5리터 난 다 마셨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오해입니다. 내가 물을 마시는 양을 한꺼번에 1.5리터 마시고 하루 종일 안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마시는 거. 그래서 몸이 물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넣어준다. 절대 우리 몸은, 특히 우리 뇌에서 물을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죽기 직전에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막 입이 마르고 긴장을 하고 막 아니면 몸의 조직이 망가질 정도가 돼서 목이 말려, 이렇게 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만약에 너무 남아 돌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소변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물을 많이 마셔서 왜 해가 되냐면 한꺼번에 마시는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마시는 경우에 그 물이 우리 몸에 급성염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한 가지만 빼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돼요. 물은 소중하게 천천히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은 물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바꿔도요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는 2리터 3리터 물을 마셨는데 왜 안 좋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이분은 700cc씩 먹는데요. 그냥 엄청 많이 드신대요. 그러면은 그때만 물이 많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감은 땅에다가 물을 한 번에 많이 탁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루라고 하시죠. 그 꽃밭 화 이렇게 앞에 구멍 뚫린 거, 딱 그걸로 주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스며들잖아요. 근데 물을 그냥 한 번에 냅다 부어버리면 흡수가 안 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 배 꿀렁꿀렁 소리가 나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 중요하지만 자주 마신다. 그냥 물을 식사 시간 외에는 자주 그냥 여러분들이 마시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